자, 이번에는 오늘의 두 번째 이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버닝썬에 불타는 YG. 오늘 세간의 관심을 끌었던 주총이 현대차 말고 또 YG였습니다. 클럽 버닝썬 사태에 특별 세무조사를 받는 상황에서 열린 주총이었는데 김 의원님, 생각보다 특별한 일은 없었어요? 특별한 일은 없었지만 저희 쪽 입장에서는 한 가지 좀 중요한 일이요. 지금 뭐 대표이사는 그대로 이제 연임이 됐지만 감사 선임에 실패했어요. 그렇군요. 근데 그 실패된 이유가 뭐냐면 지금 섀도우 보팅이라는 제도가 없어지고 나가지고 섀도우 보팅을 전제로 만든 게 감사 선임의 3% 룰이거든요. 그러니까 대표 최대 주주는 아무리 지분이 많아도 감사 선임에 있어서는 3%밖에 행사를 못합니다. 네. 이렇기 때문에 의결 정족수 미달로 된 것이었기 때문에 감사 선임의 3% 룰에 대한 사실 보면은 개선이 어떤 필요성이 여기 나타났다는 건 굉장히 재미있는 또 현상이죠. 이거는 그러면 감사 선임이 안 되면서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향후 그러면은 이제 그 감사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향후에 이제 제대로 된 어떤 그 주주들의 어떤 지지를 받은 그 감사가 없음으로 인해서 향후에 있어서의 어떤 그 YG의 어떤 그 도덕성이라든지 어떤 내부 통제 여기에는 사실 구멍이 있는 것이죠. 네, 노배선우님, 저는 사실 오늘 의외였던 게 소액 주주들의 항의가 빗발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우선 이제 그 감사 선임 잠깐 말씀드리게 되면 그 배우성 변호사가 9년째 사실은 감사를 계속하면서 실질적으로는 그 특별한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게 사실은 중론이었어요. 근데 이제 이번에 물론 이 3% 룰 때문에 감사에 그 연임하는데 실패를 했지만은 이게 원래 그 출석한 주식수 과반 이상하고 의결권 있는 주식 25% 이상의 그런 찬성을 얻어야지 이게 유지가 되는 건데 결과론적으로는 실패했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뭐 그것 때문에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사실은 않습니다. 이건 제 개인적인 견해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질문하신 것과 관련해가지고는 원래 소액 주주들이 항의를 할 수밖에 없는 구조죠. 왜냐하면 이게 시가총액이 한 달 만에 2,200억 원이 사실 사라졌거든요. 그런데 지금 소액 주주들이 그렇게 특별히 문제도 일으키지 않고 주총을 연 지 15분 만에 이 모든 것들이 다 해결이 되고 끝났다는 것은 이 양민석 대표가 지금까지 잘 해왔고 양민석 대표 이 두 사람이 그리고 더 중요한 건 현재 지금 이 YG 엔터테인먼트가 매우 위기 상황에 처해 있는데 이 상황에서 만약에 대표를 바꿔버리게 되면 오히려 기존에 해놓았던 여러 가지 것들하고 안 맞아버리게 되면서 이 위기 관리를 못할 것이다라고 하는 생각이 좀 적중하게 들어간 것으로 지금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판단하건대는 시가총액이 갑자기 이렇게 많이 빠지는 것 자체도 매우 불안하고 위험한 상황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사람들은 양민석, 양현석 이 둘밖에 없다. 네. 이게 바로 지금 이 주주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오늘 유독 양민석 대표도 말을 아꼈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앞으로 이제 또 사실은 조사도 남아 있고요. 이 그 세무조사 사국이라고 하는 곳이 저승사자라고 불리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제 탈세, 특히 역외 탈세에 대한 부분을 지금 앞으로 집중적으로 보겠다라고 하고 있고, 특히 해외에서 공연한 것들에 대해서 그 돈을 어떻게 제대로 처리했는지 안 했는지 이걸 보겠다는 게 지금 입장이에요. 그래서 100명 정도가 되는 그런 세무조사관이 지금 투입이 되어 있어서. 오늘 여기서 지금 수성을 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앞으로 벌어질 이 탈세 관련 의혹을 어떻게 막아낼 수 있느냐. 이게 바로 이제 이 YG 엔터테인먼트의 그런 명운을 가르는 그런 길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김 의원님, 이번에 이 YG 관련해서 이 세무조사에 들어간 게 서울지방국세청 조사 사국. 이게 단순한 조사국이 아니라면서요? 네, 근데 뭐 저는 거기에는 큰 의미를 부여하고 싶진 않은 게 어느 국이든 근데 사국 같은 경우 과거에는 표적 세무조사의 어떤 그 산실 그리고 뭐 기업들의 저승사자 이렇게 불렸는데요. 그 뭐 작년에도 이번 정권 들어서면서 이제 그 국세행정 운영 방안에 있어가지고 이런 표적 수사나 이런 거 하명 수사는 다 세무조사는 다 지양하고 아까 그 노 변호사님 말씀하신 대로 지능적, 전문적 기업형 탈세에 영향을 집중한다고 했는데 지금 제가 보기엔 투자자들한테 좀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어요. 저희가 제도가 바뀌어서 그 수시공시를 이제는 과거 열거주에서 포괄주의로 바뀌었거든요. 그러니까 세무조사를 받는 사안이더라도 그 향후에 회사 실적이나 주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 투자 정보가 되는 사안이 있으면 사실은 지금 현행 그 공시 원칙상 이걸 공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근데 지금 YG의 태도는
뭐 수사사항이라 말할 수 없다 그러는데 이게 주가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 투자 정보에 해당하면 그건 의무 공시해야 되는 사안입니다. 네, 노 변호사님 이번 수사가 전방위로 확대될 것 같은데 앞으로의 향방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지금 일단 그 탈세 의혹이 이 YG 엔터테인먼트와 관련돼 있는 그 러브 시그널이라고 하는 곳에서부터 사실 좀 시작이 되면서 좀 고강도 수사가 예상되고는 있습니다. 그렇게 되는데 문제는 그렇게 세무조사를 심하게 했을 경우에 또 그 미치는 여파가 사실은 생각보다 크기 때문에 어느 정도 수위 조절은 그래도 좀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게 따진다라고 한다면은 지금 그 드러나 있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여러 그 뭐 유흥업소 이런 뭐 개별 서비스 같은 거 탄로한 그런 부분들하고 그다음에 외국에서 지금 돈을 제대로 좀 처리하지 않은 부분 이 부분들에 대한 집중적인 조사가 이루어질 것은 뭐 당연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이 YG 엔터테인먼트가 사실 우리나라 3대 기획사 중에 하나인데 이 회사의 그런 그 뭐 완전히 그 망가질 정도로 이것을 털겠다? 이건 제가 보기에는 아닐 수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어느 정도까지는 타격이 예상되긴 하지만 실제 이것을 제대로 막아내기만 한다면 또 앞으로도 다시 재기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좀 아직은 지켜봐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김 의원님은 전망 어떻게 하십니까? 저는 뭐 전망보다는 이제 대응의 영역인데 앞으로 투자자들 관점에서요. 엔터테인먼트 투자는 굉장히 주의해야 돼요. 왜냐하면 제도상으로 예를 들어서 거기에 이제 캐시카우가 되는 중요한 청소년 여자 연예인이 예를 들어서 체인스모커다. 이거는 공시에 나타날 수가 없는 거지만 사실상으로 그 회사 실적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투자에 있어가지고 굉장히 좀 꼼꼼하게 좀 각별해야 되고 그리고 무엇보다 그 엔터테인먼트 회사가 주주 소통을 굉장히 강화해야 되는 측면이 바로 그런 점입니다. 네, 버닝썬으로 촉발된 이번 사태 어디까지 또 확산될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